S&P 500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대표 500개 회사의 평균 성적표라고 했잖아. 그래서 한 주를 산다는 개념이 아니야. S&P 500 자체는 가격이 없고 S&P 500을 따라가는 상품마다 가격이 다르고 우리는 그 상품을 사는 거야. 예를 들자면 S&P 500 ETF, S&P 500 인덱스 펀드 이런 말 들어봤지? 이제 설명해 줄게. ETF란 엑스체인지 트레이드드 펀드의 약자야.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펀드라는 뜻이지. 자, 여기서 펀드와 주식의 차이를 모르는 널 위해 펀드를 짧게 설명해 줄게. 주식은 내가 직접 요리하는 거야. 펀드는 전문 셰프가 요리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주식은 내가 직접 모든 재료와 방식 등을 선택해. 요리가 맛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지. 그리고 잘 되는지 계속 지켜봐야 해. 하지만 펀드는 달라. 전문가가 해주는 거니 나는 그냥 맡기면 돼. 내가 하는 요리보다 맛없을 확률도 적지. 근데 내가 직접 해먹는 것보다 비싼 것처럼 펀드는 수수료를 내는 거야. 전문가가 여러 회사에 나눠서 투자해주는 거기도 하고. 정리해보자. 요리를 잘하면, 즉 주식을 잘하면 직접 하는 게 맛있고, 귀찮거나 자신 없으면 전문 셰프에게 맡기는 거지. 본론으로 돌아오자. 원래 펀드라는 건 하루 한 번 가격이 나오고 사고 파는데 며칠 걸리거든. 펀드를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순 없을까? 라는 불만이 ETF라는 걸 만들게 된 배경이 된 거야. 이게 포인트야. 펀드를 주식처럼 만들어버리자. 1993년 세계 최초 ETF가 탄생했어. SPDR S&P 500 ETF, 줄여서 SPY. S&P 500을 그대로 따라가고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상품이었지. ETF 역사는 S&P 500에서 시작됐어. 그 후 ETF가 폭발적으로 커지기 시작해. ETF는 투자자 입장에서 너무 편했거든. 수수료 싸고, 구조 단순하고, 뭘 들고 있는지 투명하고, 분산 투자 자동되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 연금, 기관 투자자 전부 ETF를 쓰기 시작한 거야. 지금은 어디까지 왔냐면 주식 ETF, 채권 ETF, 금이랑 원유 ETF 등등 ETF로 못 사는 자산이 거의 없는 수준이야. 다시 정리하자면 ETF란 S&P 500 투자에 제일 많이 쓰이는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의 한 종류야. 알겠지? 그럼 이제 ETF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SPY라는 말은 아까 내가 말해준 1993년에 출시된 세계 최초 ETF라는 거 알겠지? 원래 SPDR S&P 500 ETF이지만 줄여서 SPY라고 하는 거야. 우리 비행기 예매할 때 보면 인천공항은 ICN,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은 JFK 이렇게 표기되잖아? 전 세계에 엄청 많은 공항들의 이름을 줄여서 표기하듯 주식을 거래할 때에도 이름들을 줄여서 표기하는 거야. 이걸 티커라고 해. 금융판 공항 코드인 거지. 보통 사람들은 SPY, VO, IVV 이렇게 세 개를 대표적인 ATF라고 말해. SPY가 1993년 출시, IVV가 2000년 출시, VO가 2010년 출시됐어. 그중 SPY가 ETF라는 개념 자체를 처음 만든 상징이기도 하고 거래량 압도적이어서 기준점 역할을 해. S&P 500 ETF 하면 SPY가 대명사처럼 불리는 이유야. 하지만 수수료나 장기 효율로 보자면 VO랑 IVV도 좋기 때문에 초보 장기 투자라면 꼭 SPY를 살 필요는 없어. 표로 정리해줄게. SPY는 ETF의 시초이자 기준점이고 거래량, 역사, 상징성은 최고지만 장기 투자엔 수수료가 아쉬워. IVV는 SPY를 개선한 깔끔한 버전이야. 기관과 연금에서 많이 쓰는 균형형이지. VO는 장기 투자자 최적화 버전이야. 수수료 최저의 구조도 단순해서 개인 투자자 1순위지. 같은 미국 회사 500개 묶음을 파는 건데 왜 ETF 상품이 여러 개 있는 걸까? 사는 사람이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야. 어떤 사람은 나는 아주 오래 들고 갈 거야. 어떤 사람은 수수료가 조금이라도 싼 게 더 좋아.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하루에도 여러 번 사고 팔아 라고 하거나 나는 연금 계좌에 넣을 거야. 구조 단순하고 안정적인 게 좋아. 등등 각자 원하는 게 다르거든. 은행에도 정기예금, 자유적금, 청년적금 등등 많잖아. 이것도 똑같아. 너 상황에 맞는 ITF를 고르는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ETF가 뭔지 알았으니 사봐야 하잖아. 미국 ETF를 살 수도 있고 한국 ETF를 살 수도 있어. 미국 회사 500개 묶음이라면서 한국 ETF라는 건 뭐냐고 생각이 들지? 같은 미국 회사 묶음을 누가 어디에서 어떤 껍데기로 팔고 있느냐의 차이야. 예를 들어 볼게. 아이폰은 미국 애플 제품이잖아? 근데 한국 애플 스토어에서도 팔고 미국 애플 스토어에서도 팔지. 폰은 같은데 파는 곳이 다를 뿐이야. ETF도 똑같아. 거래 장소가 미국 ETF는 미국 증권거래소고 한국 ETF는 한국 증권거래소일 뿐이야. 미국이라서 달러로, 한국이라서 원화로 사는 것일 뿐이고 당연히 미국 ETF는 세금 신고가 귀찮고 한국 ETF는 상대적으로 단순해. 하나 더 예시 들어줄게.
스타벅스 원두는 전 세계가 같은 걸 쓰잖아. 근데 한국 스타벅스 매장에서도 팔고 미국 스타벅스 매장에서도 팔지. 한 봉지에 원두 500알이 들어있는 거야. 똑같은 걸 우리나라에서도 팔고 미국에서도 팔아. 포장지는 약간 다를 수 있지. 하지만 맛은 똑같아. 우리나라에서 원두 사면 원으로 내는 거고 미국에서 사면 미국까지 가서 달러로 환전도 한 다음 사야 할 거 아냐? 복잡하지? 영수증에서도 또 달라질 거잖아.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 원두 500알 들어있는 한 봉지를 사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사면 접근성이 더 좋고 편하겠지? 한국에서 많이 쓰이는 S&P 500에는 타이거 미국 S&P 500, 코덱스 미국 S&P 500, K비스타 미국 S&P 500이 있어. 전부 미국 S&P 500을 따라가는 상품이야. 한국 개인 투자자 기준, 단순히 ETF 투자자 수로 보면 한국 ETF 이용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원화로 바로 매수가 가능하고 세금 신고 부담이 적고 연금 계좌에서 자동으로 편입되거든. 미국 ETF를 이용하면 세금이나 연말정산 등 신경 쓸 게 더 많아서 정신적으로 피곤하기도 해. 그래도 최근 몇 년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미국 ETF 투자금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투자에 익숙해질수록 미국 ETF로 넘어가는 경향이 생기기도 하는 거지. 이제 그럼 실전으로 가보자. 우리가 ETF를 왜 사지? 너 ETF 왜 사려고 하는 거야? 은행에 저금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나을 것 같아서잖아. 이자 2%, 3% 받으려고 몇천만 원을 1년씩 묶어두는 게 이제는 좀 허무해졌잖아. 그래서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 그냥 ETF라도 사볼까?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 ETF를 왜 사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돼. ETF는 다음 달 카드값을 내려고 사는 게 아니고 올해 여행 가려고 사는 것도 아니야. ETF는 기본적으로 10년 뒤, 15년 뒤에 꺼낼 돈으로 사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세금, 결혼자금 2년에서 3년 안에 쓸 수도 있는 돈은 ETF에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아니, 오를 수도 있잖아요? 맞아. 오를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오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아니라 떨어졌을 때 버틸 수 있느냐야. ETF는 내가 필요할 때 항상 플러스가 되어 있는 상품이 아니거든. 내가 3년 뒤에 전세금이나 갑자기 결혼자금으로 써야 하는데 그때 마이너스 20%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현실적인 투자 원칙은 이거야. 없어도 당장 인생이 안 망하는 돈, 그 돈만 투자하는 거야. 듣기엔 좀 씁쓸하지? 근데 이게 진짜 현실이야. 다들 부자들은 투자해서 돈 벌잖아요. 이러는데 부자들이 투자하는 돈은 그 사람 인생에서 여유 자금이야. 우리는 대부분 여유 자금이 많지 않잖아. 그래서 ETF 투자는 처음부터 거창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완전 초보다 라고 한다면 S&P 500 ETF 하나면 충분해. 왜냐면 이미 설명했지만 S&P 500은 미국 대표 기업 500개를 묶어놓은 거고 그 말은 곧 미국 경제 전체에 베팅하는 거야. 개별 주식처럼 이 회사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뭘 잘못 골랐나? 밤에 누워서 후회할 일도 적어. 초보자에게 이만큼 단순하고 이만큼 검증된 선택지는 많지 않아. 그럼 또 이렇게 묻지. SPY요? VO요? IVV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완전 초보라면 그 차이에 연연할 필요 없어. 그 고민할 시간에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해. 그리고 다음 질문. 그럼 한 번에 사요? 아니면 나눠서 사요?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게요. 조정 오면 들어갈게요. 금리 인하하면 살게요. 근데 봐봐. 우리가 그 타이밍을 알면 이미 여기서 영상 안 보고 있겠지. 일단 빨리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해. 기다리다 보면 안 사게 돼. 조금 오르면 아 너무 올랐네. 조금 내리면 아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다 시간만 가. 그래서 초보자에게 제일 현실적인 방법은 나눠서 꾸준히 사는 것이야. 월급에서 없어도 되는 돈을 딱 정해. 예를 들면 매달 20만 원, 30만 원. 그 돈으로 ETF를 계속 사는 거야. 올라도 사고 떨어져도 사고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으로 그냥 사면 투자가 아니라 생활비처럼 처리가 돼.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생각보다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장기 투자는 편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버텨야 해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ETF 투자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과 멘탈의 문제야. 정리해보자. ETF는 은행 저금보다 나을 수 있어서 사는 거지만 아무 돈이나 넣는 건 아니다. 2년에서 3년 안에 쓸 돈은 제외하고 없어도 되는 돈으로 하나의 ETF를 나눠서 오래 들고 가는 것. 이게 초보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투자야.